안녕하세요. 캡틴 시부동입니다. 자, 오늘은 캡틴 교재 165페이지 달의 운동과 시견상에 관한 얘기들 해볼 테고요. 자, 매년 수능 문제 여기 달파트에서는 무조건 3점짜리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만 충분히 듣는다라면 3점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나온 얘기가요. 125페이지 기본적인 얘기, 뭐에 관한 얘기? 달 위상 변화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달의 위상이 변화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달의 위상. 자, 달 같은 경우는요, 앞서 우리가 배웠던 행성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천체가 아니야, 그지? 따라서 어떻더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천체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함에 따라 우리는 보이게 되는 거야, 그지? 달 위상 변화. 자, 그러면 결국엔 태양빛이 어떻게 밝게 빛나느냐 따라는 거니까 결국은 뭐다요? 달의 위상이 변하는 이유는 뭐다? 태양과의 이각 변화에 따라 달의 위상이 지구에서 봤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태양과의 이각은 왜 변하니? 왜 변하니? 아주 기본적인 얘기. 달이 지구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삭, 상현, 망, 하현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 천체 관측의 기초 또 아울러 행성의 운동에서 이미 다루긴 했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삭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달이 삭 사라질 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달이 지구 둘레를 반시계 방향 공전, 태양이 이렇게 왼쪽 편에 있다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전부 다가 태양을 향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밝게 빛나게 될 테고 그렇다면 B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지구가 이렇게 지구의 관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달의 어두운 면만 보게 될 텐 거니까 달이 어때요? 싹 사라진다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삭이 되겠다. 자, 그러면 B에 있는 삭이 남중하는 시각은 언제니? 당연히 얘는요 태양과 이각이 0이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시각에 떠 언제? 06시에 뜨게 되겠고요. 언제? 정오에 남중하며 18시에 질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럼 당연히 관측될 리가 없겠죠. 어렵지 않은 얘기. 자, 그 다음 상현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그림상에서 어디? 바로 C 위치에 해당할 때가 상현달이 되겠고요. 자, 일부러 칠판에 있는 그림은 교재랑 태양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일부러 반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알아서들 빈가 채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현은 A가 아니라 C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왜 A가 똑같이 지구를 향한 부분 반이 밝은 반달, 얘도 반달인데요. 왜 얘는 상현, 얘는 하현이 되니? 뭐라 그랬어요? 지구는 둥글지만 관측자가 느끼는 땅은 이렇게 평평하다고 느낀다라면 지구 자전에 의해 여기 있는 C 상현이 떴다라면 얘가 느끼는 어디가요? 지평면 위쪽 부분이 밝은 반달이야. 그래서 윗상자를 써서 상현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상현달은 언제 남중하니? 요때 남중하게 되겠네. 이때가 언제입니까?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을 때가 될 텐 거니까 18시에 남중.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뜨는 건 언제요? 남중한 6시간 전에 뜨겠고요. 지는 건 언제? 남중한 6시간 후에 집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천체의 저기에 따라서 뜨고 지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언제요? 6시간 전인 정오의 동쪽 하늘에 뜨게 되겠고 6시간 뒤인 언제요? 자정에 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 상현달은요 언제부터? 18시 태양이 지자마자 어디에 있니? 남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자주 등장하는 게요 바로 상현달은 언제? 초저녁에 남중하는 달이 되겠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자정까지 보이게 되겠지. 당연히 천체를 관측할 때에는 태양이 져야만 보인다라고 했었으니까, 그지? 또 당연히 뜨는 건 동쪽, 지는 건 서쪽. 그래서 초저녁에 남중했다가요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여 뭐 할 때? 자정이 되면요 뭐 하게 된다? 서쪽 하늘로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 D가 뭐예요? 망. 지구를 향한 부분이 전부 다 밝아. 자, 상현달이 어떻더라? 이렇게 오른쪽 둥근 반달이라면 망은요 둥근 보름달이 되겠다. 자, 망 같은 경우는 언제 남중?
태양과 정반대편에 있을 테니까 당연히 언제? 자정에 남중할 테고요. 6시간 전인 초저녁에 동쪽에 뜨게 되겠으며 6시간 후인 06시에 지게 되겠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보름달, 망 같은 경우는요. 초저녁부터 언제까지? 새벽녘까지 밤새도록 볼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A 있는 하영 같은 경우는 보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할 때 와! 떴다. 얘 달이 떴어. 관측자가 느끼는 위아래 어디가 밝아요? 아래가 밝아. 그래서 어떻더라? 왼쪽으로 둥근 반달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영 같은 경우는 언제 남중? 언제? 요때 남중하게 될 텐 거니까 이때가 언제냐?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뜰 때 06시에 남중하겠으며 언제 뜨겠냐? 6시간 전인 00시 자정에 동쪽 하늘 뜨겠다. 그러다가 6시간 후인 언제요? 정오에 지게 되겠네. 그딴 얘기는 관측 가능한 시간 언제? 자정부터 06시까지. 그래서 결국은 얘는 자정부터 06시까지. 그래서 상현달이 초저녁에 뜨는 달이라면 하현달은 언제예요? 새벽녘에 뜨는 남중하는 달이다. 다시 한번 상현달이 초저녁에 남중한다라면 하현달은요 새벽녘에 남중하는 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밤새도록 관측이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어렵지 않지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이 지구 둘레를 공전함에 따라 위상이 변해가 어떻게 해요? 삭상현, 망하현 요런 순으로 변해간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또 이렇게 달 위상에서 의외로 어렵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시는 문제가 이런 얘기들. 달의 위상을 예측하셔요. 이런 얘기가 나온대.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봐봐. 어느 날 뭐다? 초저녁에 달을 관측했대. 관측자가요 요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관측자 머리 꼭대기가 뭐겠니? 남쪽이 되겠고요. 북, 동, 남, 서가 되겠다. 맞지? 근데 어느 날 초저녁에 달을 봤더니 어떻더라? 달이요 이렇게 떠 있더라는 거야. A 위치에. 또는 초저녁에 달을 관측했더니 달이 어떻더라? 이렇게 어느 쪽에? 남서쪽에 떠 있더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초저녁에 관측한 달이 어떻더라요? 남동쪽에 떠 있다라면 A의 달은 무슨 달일까요? 이런 문제. 생각할 수 있겠냐?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돼?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초저녁이라면 어떻더라? 얘가 느끼는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초저녁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렇다면 얘가 느끼는 땅은 이렇다라고 느끼게 될 테고요. 얘가 느낀 하늘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지구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 위치라는 게 A라고 하지 말자. 여기 A, B, C, D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B, C, D라고 A라고 하지 말고요. 얘를 가라고 하고요. 얘를 나라고 할게. 자, 가 같은 경우는 결국 얘 관측자가 느낀 어느 쪽? 남쪽과 동쪽 사이가 될 텐 거니까 얘가 느끼는 남동 어디 떠 있다는 얘기니? 그래요, 달이 여기 떠 있다는 얘기겠네. 그딴 얘기는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태양을 향하고 있는 여기가 밝게 빛날 테니까 관측자를 향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려주면 어떠냐? 반달보다 크게 보이겠다, 그지? 그래서 결국 여기 초저녁의 남동쪽에 있는 달 같은 경우 어떻더라? 절반 나누면 이렇게 상현달이 되는 건데 상현달보다요 좀 더 큰 반달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습니까? 반면 여기 나와 있는 어디에 있다요? 남서쪽에 있다라면 관측자가 느끼는 남쪽과 서쪽 사이에 여기에 해당할 텐 거니까 여기가 밝게 빛나. 어떻게 됩니까? 지구를 향한 부분이요 반보다 밝은 부분이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에 있을 때 그래 얘가 관측자가 느끼는 가라면 나에 있다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삭과 상현 사이 뭐에 해당하겠다? 요렇게 초승달에 해당하는 모양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뭐 반대로 초저녁이 아니라 언제요? 새벽녘이라면요? 어떻게?
남동쪽, 남서쪽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라는 얘기까지 똑같은 요령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 새벽녘이라면 마찬가지. 이렇게 새벽녘이라면 당연히 여기 관측자 머리 꼭대기가 뭐예요? 남쪽이 되겠고요. 북, 동, 남서가 될 텐 거니까 요렇게 달이 떠 있고 요렇게 떠 있다라면 얘가 라라고 돈다라면 다라라고 본다라면 당연히 어떻게 새벽녘이라면요? 관측자가 어떻게 요렇게 서 있을 때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느끼는 뭐예요? 남쪽,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남동쪽이라고요? 남동쪽이면 어떠니? 얘가 다가 되겠고 여기 있는 얘가 라가 될 텐 거니까 다라면 뭐가 되겠다? 하현과 삭 사이. 어떻더니? 요렇게 나타나겠네. 금음달에 가까울 테고요. 라에 따르면 어떠냐? 망과 하연 사이가 될 텐 거니까 어때요? 철반 나눠가지고요. 하연보다요. 조금 더 큰 반달이 되겠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충분히 가능할까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가운데 있는 얘가 뭐라고요? 망이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삭 다음에 오른쪽 둥근 반달 상현. 그 다음에 다시 하현을 거쳐 뭐가 된다요? 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래서 삭상현, 망하현, 다시 삭까지.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이런 얘기들 하지, 그지? 달의 위상 변화. 달이 점점점 밝은 부분이 늘어나는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한다? 뭐 노래도 있잖아. 뭐라고요? 달이 차오른다. 가자. 그지? 달이 차오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은 어떻게 해요? 어디부터 차니? 오른쪽부터 차올랐다가 깎인다는 표현을 쓰지. 차오른다 반대. 깎일 때는 어디부터요? 달의 오른쪽부터 깎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얘기가 캡틴 교재 166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지. 자, 게다가 요 정도를 좀 기억해두도록 하자. 뭘 기억하냐면 잘 봐요. 보통 보름달이라고 하면 언제 뜨는 달이니? 보름달은 언제 떠요? 매달 보름일 때. 보름이 며칠이에요? 15일. 그냥이 아니라요. 매달 음력 15일에 어떻더라?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왜 보름달이야? 매달 보름에 뜨는 달이라 보름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 사귈 때가 언제요? 1일이래. 그러면 다시 사귀 될 때는 어떻게 되겠냐? 1일이 되겠지. 그 얘기는 우리는 요거 좀 기억하자고요. 뭐다? 사계에서부터 보름달이 되는데 얼마 걸려? 말 그대로 보름이 걸려. 그렇다면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일주일 후에 달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니? 사계에서 일주일 지나면 상현, 상현에서 일주일 지나면 뭐 된다요? 망이 됩니다. 망에서 일주일 하현, 하현에서 일주일 다시 삭으로 변한다는 얘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사실 배운 얘기입니다만은 의외로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매달 음력 15일 날 뭐다? 보름달이 뜨는 거고요. 삭상현, 망하현, 삭. 일주일 간격으로 달의 위상이 뚜렷하게 변해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얘기인 거니까 정리하시고요. 정리가 되셨다면 캡틴 교재 166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어렵지 않은 문제. 도전!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 그냥 해설 강의 듣지 마시고요. 잠깐 멈췄다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들어보세요. 자, 뭔 얘기가 나오냐? 쭈르르르륵. 달을 관측한 시각은 언제니? 라는 얘기인데, 자, 오른쪽 둥근 반달 누굽니까? 그래, 얘가 상현달이 될 텐 거니까 당연히 상현달이 남중하는 건 언제? 초저녁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얘가 뭐에 해당하냐? 초승달. 자, 사계에서부터 초승 거쳐요. 상현. 이렇게 거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게 되겠고요. 얘는 뭐에 해당합니까? 망에 해당할 텐 거니까 당연히 어떻더라? 이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 실제 달의 위상이 변한 이유가 뭐 때문이랬니? 달의 공전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뭐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었겠네. 조금 이따 정리할 겁니다만 달의 공전 방향이 어디?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꼴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C, B, A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개월 동안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보름달일수록 가장 오래 관측될 텐 거니까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나마 네 번째 문제가 여러분 또 적격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B가 상현이야. 그러면요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여기 뭐 있다요? 지구가 있다라면 이 둘레를 누가 돌아가? 달이 이렇게 공전하게 될 텐 건데 기본적으로 상현달이 되려면 달이 어디? 여기 위치에 와야 되겠지. 맞나요? 자, 그렇다면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느낄 때 이렇게 적경선을 그려준다라면 현재가 언제래니? 하진날. 태양이 적격 몇 시? 6시. 반 시계 방향으로요. 12시, 18시 얼마? 공시가 될 텐 거니까 달의 적경은 12시가 될 거예요.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캡틴교지 167페이지 얘기를 하면서요. 166페이지 매일 달이 뜨고 지는 시각에 관한 얘기까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처음 나온 얘기가 뭐에 관한 얘기냐? 그래요. 달의 공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 기본적으로 공전 방향은 어디다?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입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었던 거다, 그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 공전 주기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공전 주기.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활용해 보자라면 여기 이렇게 태양이 떠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달이 여기 있다란 뭐냐? 그래, 태양, 지구, 달 이 각이 180도 무슨 모양?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는 위치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실제 달이요 지구 둘레를 어떻더라? 반시계 방향 이렇게 공전한다라면 당연히 지구에 느낄 때는 지금 보름달이야 보름달인데요 한 바퀴 공전하면 다시 무슨 모양? 보름달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보름달 망에서요 한 바퀴 돌아 다시 보름달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공전주기라고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달이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 둘레를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 결과 이렇게 돌아와서 삥 가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게 됐을 때 뭐 한다? 다시 태양, 지구, 달 일직선상에 놓여 뭘로 보여? 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근데 그림을 딱 보시면요 문제는 뭐다? 지금 달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돌 때 360도를 돌았냐? 더 돌았냐? 더 돌았다는 거 느껴지지, 그지? 딱 360도 돌 때는 언제겠냐? 여기란 얘기겠지. 이해합니까? 요게 차이가 되겠다. 자, 그래서 실제 지구에서 느낄 때에는 뭐다요? 망에서 망. 다시 말해. sak에서 삭 또는 망에서 망. 뭐다요? 달의 위상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 바퀴 돌아가는데 얼마? 29.5일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29.5일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실제 29.5일이라는 시간은 뭐다요? 달이 지구 둘레를 360도보다 더 돌아간 시간이 되겠지. 그러면 실제 360도 돌아간 건 언제? 여기가 될 텐데 얘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 별. 아주 멀리 떠 있는 별이 있다라면 별은요 천구상에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지, 그지? 따라서 어떻더라? 여기에서 봐도 요 별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보더라도 별은 마찬가지 나란하게 있는 걸로 느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별을 기준으로 한 항성을 기준으로 한 달의 공전 주기를 우리 뭐라고 하자? 항성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뭐다? 결국 상망월이라는 건 달의 위상 변화에 의한 건데 달의 위상은 뭐 때문에 달라진다? 물론 지구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공전에 의해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과의 뭐다? 이각을 기준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고 지금 여기 있는 항성이라는 건 뭐다? 천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은 뭐 항성월이라고 일한 건 뭐? 천구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그래요. 얘는 바로 뭐? 적도 좌표상의 공전 주기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딱 보더라도요. 항성월, 상망월 중에 어느 게 지구둘레를 정확히 360도 돈 거니? 항성월이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성월 27.3일이요. 우리는 뭐라고 하자? 달의 실제 공전 주기가 되겠고요. 여기 나온 29.5일은 뭐다요?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 뭐다요? 음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음력 한 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항성월, 상망월. 그래서 결국은 따져봤더니 뭐다? 달의 위상 기준으로 하는 상망월이라는 게 있고요. 실제 공전 주기인 항성월을 봤더니 얘가 얼마 차이 나니? 2.21만큼이 차이가 나더라. 왜 차이 나니? 왜 차이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바로 달이 지구둘레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뭐한다? 그래요. 공전하기 때문에. 달이 공전하는 동안 누가? 지구도 태양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항성월과 상망월이 2.21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달의 공전 주기 며칠이어야 되겠냐? 며칠이어야 돼요? 27.3일이라는 게 달의 정확한 공전 주기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다? 달의 공전 속도까지 계산이 가능하겠다, 그지? 물론 각속도입니다만은 360도라는 각도를 얼마? 27.3일 동안에 돌아가.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약 13도 per 일. 하루당 약 13도씩 돌아갑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또 그림을 그리자. 하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뭔 얘기를 할 거냐? 자, 어느 날 자정에 관측자가 이렇게 서가지고요. 달을 봤더니 달이 뭐 했더라? 남중에 있더라는 거야. 와우! 자정의 남중 무슨 달이냐? 자정의 남중인 당이 무슨 달? 그래 무슨 달이 되겠다? 보름달이 될 거예요. 그지? 얘가 바로 뭐더라? 오늘 달의 위상이더라. 위치더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오늘 관측한 다음에 어떻더라요? 다른 색깔로 다음날 관측을 한다라면 다음날 자정에는요. 달이 어디에 가 있겠니? 달이 요렇게 옮겨가 있을까요? A. 또는 요렇게 옮겨가 있을까요? B. 달이 다음날 자정에는 A로 옮겨가 있겠냐? B로 옮겨가 있겠냐? 요 얘기. 자, 당연히 여기서 뭐다요? 관측자 머리 꼭대기 남쪽이라면 북, 동, 남, 서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오늘 자정과 다음날 자정 뭐냐? 24시간 하루가 지난 거지. 그러면 똑같은 자정이라는 시간일 텐 거니까 관측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똑같을 텐데 문제는 다음날 달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 뭐 때문이다? 바로 뭐 때문이다요? 달이 지구둘레를 뭐하니? 공전하기 때문일 거예요. 얘기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달의 공전 방향은 어디? 서에서 동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그래. 오늘 달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 있었다라면 다음날 어디가 있다고요? 서에서 동으로 A로 옮겨가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뭐다요? B가 아니라 어디? A 위치. 여기 위치에 온 게 맞는 거고요. 우리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 여러분 실한이 또 나와. 서에서 동이란 방향은 시계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 하면요. 적경 증가 감소.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네. 게다가 우리는 앞서 지구 자전 배울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적경이 작은 천체랑 적경이 큰 천체가 있다라면 누가 먼저 뜬다?
작은 놈이 먼저 뜨고 큰 놈이 나중에 뜬다 그랬었지. 자, 그렇다면 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어떻더라요?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으로 적경 증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텐 거니까 오늘 어떻더라? 달이 언제 자정의 남중에 있었다라면 보자. 요렇게 얘가 느끼는 지평면 얘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요? 그러면 다음날 달이 이렇게 옮겨간다라면 이 달은 언제 남중하니? 자정보다요 더 늦은 시간 요때 남중하게 되겠구나. 이해돼요? 됐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달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 적경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더라요? 지구에서 달을 관측할 때 달은 매일 조금씩 빨리 뜹니까? 늦게 뜹니까? 나중에 남중한다는 거니까 뜨는 것도 어떻다요? 나중에 남중했겠지. 매일 어떻더라? 뜨는 시각이 어떻다요? 느려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네. 달은 매일 뜨는 시각이 느려집니다. 게다가 뜨는 시각이 느려지는 정도까지도 우리는 뭐다?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봐봐. 결국 적경 증가하는 게 얼마씩 증가하니? 하루당 13도씩 증가하는 거죠. 그지? 근데 실제 뜨는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에 의한 현상?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인 거니까 지구의 자전은 시간당 몇 도 돌아갑니까? 15도 per hour 돌아가지. 1시간에 15도 돌아가는 건데 달은 몇 도 돌아가 있다고요? 그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로부터 얼마 돌아가 있냐? 13도가 돌아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관측자가 얼마만큼? 13도만큼 더 지구가 자전해야 뭐하니? 달이 남중하게 돼. 뜨게 된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15도 자전하는데 얼마 걸려요? 60분이 걸릴 텐 거니까 13도 돌아가는데 얼마 걸려요? 굳이 식을 접자라면 60분 돌아가는데 60분 동안 15도 돌아가요. X분 동안 얼마 돌아가? 13도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X가 얼마 나오겠냐? 뜨는 시각이요. 대충 얼마씩? 채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50분씩 느려집니다. 까지 정리가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요 얘기가 어디? 캡틴 교재 166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얘기. 뭐까지? 달의 정확한 공전 주기인 항성을 가지고요. 공전 속도를 구한 다음 뭐 할 수 있다? 매일매일 달이 뜨는 시각이 얼마나 빨라져요? 느려져요까지도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캡틴 교재 167페이지 기출문제 도전!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지구 달 이론은 각이래. 결국은 뭐다? 이각. 우리는 뭐다? 달의 이각에 따라 뭐가요? 달의 위상이 변합니다라는 얘기 계속 해왔었고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각 변화가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세타라는 각이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다?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 그 둘레를 달이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간다라면 당연히 태양과 이각이 최소일 때는 0도가 되겠고요. 사계의 위치, 여기 위치 어디 망에 온다라면 180도가 되겠지. 따라서 제일 큰 이각은 180도일 겁니다. 180도일 때가 바로 뭐에 해당하니? 그래. 망에 해당하겠네. 얘가 뭐다요? 망이 되고요. 얘도 망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각이 0도인 얘는 뭐에 해당한다? 사계의 위치에 해당할 겁니다. 됐지? 자, 근데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달의 위상을 따지는데 상대의 위치를 따질 때도 뭐다? 동방서방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이게 뭔 얘기요? 계속 우리가 행성운동할 때 얘기했었죠? 이렇게 지면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지면상 오른쪽 뭐라 불렀니? 서방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지면상 왼쪽 뭐라 불렀다? 동방이라고 불렀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A가 뭐냐? 그래, 망에서부터 사구로 변해가는 요 구간을 뭐라고 하자? 절반 나눠서 A라고 했고요. 반면 사계에서 망으로는 요 구간을 파랗게 적어 그려볼게. 뭐라고 했냐? B쪽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뭐라고요?
망에서 사구로 이렇게 옮겨가는 요 구간이 뭐에 해당한다? 뭐에 해당한다요? 동방이에요? 서방이에요? 지면상 오른쪽. A가 뭐다요? 서방에 해당한다는 얘기겠고. 반면 삐삐삐 사계에서 어디 올 때 망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요 구간이 뭐에 해당하니? 지면상 왼쪽 어디에 해당한다? 동방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정리가 되겠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앞서 나왔던 냉성 운동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A에서 C까지 기간. A에서 C, 망에서 망이네. 당연히 상망월이 되겠고요. B일 때 B. B가 어딥니까? 삭과 망 한가운데가 될 텐 거니까 삭, 상현, 망이 되는 꼴이겠다. 그지? 상현달이 될 텐 거니까요. 상현달이 남중하는 시각은 언제? 초저녁 18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정리가 다 됐었죠? 다음 마지막 BSC까지 달의 위상은 상현에서 망갈 때 당연히 어떻습니까? 반달에서요 보름달이 될 텐 거니까 위상은 커지게 됩니다. 정리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달의 공전까지 얘기했었고요. 자, 다음에 교재 168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까? 달의 자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 달의 자전. 자전이 뭐니? 제자리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지? 자, 이런 얘기를 합시다. 자, 여러분이 태양입니다. 캡틴이 뭐라고요? 지구라고 치자라면 지구는 어떠냐? 제자리 자전함과 아울러 여러분 태양둘레를 돌아가.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자전과 공전이 동시에 일어나겠지. 그 결과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지구의 앞면, 옆면, 뒷면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치만 달 같은 경우 어떠냐? 여러분들이 지구고요. 캡틴이 달이라고 했을 때 달은 어떻더라? 지구둘레를 공전하는데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태양이고 지구일 때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앞뒤 옆면을 다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구 내가 달이랑 달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간대. 절대 역할들을 보여주지 않아. 그치? 그렇다면 달은 자전을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이미 공전에 관한 얘기는 했었으니까 자전을 한다 안 한다? 아니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지? 다시 한번 자, 얘가 지구고요. 얘가 달이라고 칩시다. 아이언맨이요. 이렇게 지구를 향하고 있어. 만약에 얘가 달이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전하게 될 텐 거니까 지구에서는 어떠니? 앞, 옆, 뒤를 다 볼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 어떻다고요? 이렇게 자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공전한다는 얘기는 자전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어떻더라요? 자전 주기랑 달의 공전 주기가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대기를 합니까? 동주기 자전 또는 자전 동조 현상이라고도 정리가 됐었지. 1단원 할 때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떨 때 동주기 자전 안 됐니? 어떨 때요? 만유인력이 아주 강할 때. 만유인력이 중심이 되는 천체에 가까울수록 동주기 자전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 했었지.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자전주기가 며칠이란 얘기입니까? 당연히 이때 공전주기는 뭐요? 달의 실제 공전주기 얼마? 27.3일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결론은 달은 어떻더라? 동주기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동주기 자전에 의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구에서는요 달의 같은 면만 어떻다? 관측이 됩니다. 정리 끝! 됐습니까? 아하. 자,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한 달의 같은 면 표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달 표면에 관한 얘기. 달 표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그래요. 달의 표면에는 뭐 있다? 고지라는 부분과 바다라는 부분이 있대. 고지는 뭐니? 상대적으로 불룩 솟은 지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다라는 지형은 이렇게 푹 꺼진 지형을 얘기하는 거야.
고지냐 바다냐? 자, 그래서 불룩 튀어난 고지가요 상대적으로 어떻더라? 태양빛을 잘 반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여? 밝게 관측이 되고요. 쑥 들어간 바다 같은 경우 어떻게 보이냐? 상대적으로요 태양빛을 덜 반사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 자, 달표면. 자, 기본적으로 달표면에는요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일단은 달의 표면에는 크레이터가 많습니다. 크레이터가 뭐요? 운석구덩이 얘기하는 거지, 그지? 왜 달 표면에는 크레이터가 많겠냐?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대기가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래, 지구만 하더라도 지구 바깥에 있던 전체가 지구 중에 끌려 들어와. 끌려오면 어떻게 되니? 슝 하고 들어오면서 뭐냐? 대기와의 마찰로 어지간한 크기는 전부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지. 그래서 지표면에 쿵 하고 떨어질 리가 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대기와의 마찰로 타서 밝게 보이는 건 뭐라고 합니까? 유성 또는 별똥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구, 달은 어떻더라? 대기가 없어. 지구처럼 대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요? 보호막이 없는 꼴이란 얘기야. 게다가 그딴 얘기는 아주 조그만 천체들도 달표면에 쿵쿵 떨어져 전부 다 뭐다? 크레이터가 생긴다는 얘기지. 또 게다가 대기가 없어요. 뭐가? 풍화 침식이 일어나지 않아. 따라서 한 번 만들어진 크레이터는 사라질 리가 없다는 얘기라고. 그 결과 달이 만들어질 초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크레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더라? 크레이터가요? 어떻다고요? 많이 있다라는 얘기야. 어디에? 고지에도 많고요. 바다에도 많았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좀 다르지 않니? 그래. 실제로는요. 원래 크레이터가요. 고지에도 바다에도 많이 있었던 거야. 근데 고지에 있던 크레이터는 그대로 많은 상태가 유지가 된 건데 문제는 바다에 있던 크레이터가요. 어떻게 돼버렸니? 줄어들어 버린 거야. 뭐 때문에? 달에서도요. 뭐 일어났냐? 화산 활동에 의해 뭐가요? 용암이 분출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 화산 뻥! 어떻게 됐냐? 저지대로요. 용암이 이렇게 흘러들어가 메워버리게 된 거야. 그 결과 화산 활동에 의해 바다에 있던 크레이터가 뭐니? 덮여버린 거야. 그 결과 어떻다요? 우리는 얘가 아니라 얘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요. 고지에는 크레이터가 많지만 바다에는 크레이터가 적어요. 왜? 화산 활동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자연스레 정리가 되는 게 뭐까지 정리가 되느냐? 고지와 바다의 뭐까지요? 암석의 나이까지 정리가 됩니다. 당연히 고지 같은 경우는 달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암석이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더라? 암석의 나이가 많다라면 바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달 생성 초기 말고요. 용암이 분출, 용암 냉각에 의해 새로운 화성암이 만들어졌겠지. 따라서 어떻더라? 암석의 나이가요. 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해주신다면 아마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요. 꽤나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정리가 되겠니? 고지와 바다. 됐나요? 그래서 흔히 우리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달을 뭐라고 한다? 달의 앞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구에서 관측되지 않는, 왜 관측 안 돼? 동주기자전 때문에. 관측되지 않는 달의 뒷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달의 뒷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미난 거는 달의 뒷면에는요. 재미나 어떻더라요? 화산 활동이 없기 때문에 뭐다? 고지만 나타난다는 얘기. 이것도 재미나. 뭐가 재밌냐? 실제 달에서도요. 달 생성 초기에 달 내부에 있던 물질들이 뿜어져 나왔지, 그지? 그 뿜어져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때문이다? 달과의 만유인력, 달의 지구와의 만유인력, 지구의 중력 때문이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는 부분은 어떠냐? 달 전체 중에서도요. 지구를 향한 부분이겠지. 그래서 재미난 거는 달의 화산 활동은 어디서만요? 지구를 향하고 있는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앞쪽 면에서만 일어났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달 표면 관한 얘기.
자, 또 아울러 더 여성일 한번 해보자라면, 자, 이것도 재미난다. 뭐가 재미나? 자, 달 표면을 관측하기가 용이할 때는 언제겠냐? 쉽게 말해, 달 표면을 관측하기 용이할 때는 언제니? 쉽게 말해요. 보름달일 때일까요? 반달일 때일까요? 당연히 사근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어두워서 안 보일 테인 거니까. 달 표면 뭐다요? 고지와 바다가 보다 선명하게 잘 관측되는 거는 보름달일 때야, 반달일 때야? 우리 교재 그림 그림 보면 어떠냐? 보름달 모양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달 표면을 관측할 때는 뭐다? 반달일 때가 더 좋다는 얘기야. 왜? 그래. 결국엔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캡틴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가끔씩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 했었단 말이야. 피부가 좀 여드름 흉터가 좀 많은 친구들 가지고 뭐라고? 야, 네 피부는 귤 껍데기냐? 요 정도 표현까지 들어봤지, 그지? 네가 보던 심한 경우를 뭐라 불러? 야, 네 피부는 달 표면이냐? 크레이터가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런 식의 재미없나? 그래,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 그래. 여학생들 특히나 사진 찍을 때, 셀카 찍을 때, 그지? 화사한 밝은 조명 아래서 잘 나오냐? 어두컴컴한 데서 잘 나오냐? 흔히 셀카 찍은 뭐냐? 뽀샤시, 그지? 조명이 밝을 때 어떻습니까? 보다 피부톤이 밝게 피부에 잡티가 잘 안 나와. 이쁘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오히려 보름달일 때보다는요, 어느 정도 그늘이 져 있는 반달일 때 피부의 굴곡, 달 표면의 굴곡이 보다 잘 관찰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이런 얘기는 시중에 나온 책에도 없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수능 문제가 나올까? 라는 부분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게 168페이지, 그 다음에 169페이지 달 표면 관측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달에서의 관측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닌 거니까 이 얘기는 심화과정 들어가서 다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는 뭔 얘기를 할까요? 169페이지 나와 있는 백도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백도가 뭐요? 그지? 비슷한 얘기 들어봤죠? 황도라는 얘기는 들어봤잖아. 황도가 뭐였니?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다요? 지구의 적도래. 지구의 적도. 적도라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천구상에 태양 지나가는 길 뭐요? 황도 같은 경우 어떻더라? 이렇게 얼마요?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게 뭐다? 황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백도라는 게 뭐냐? 천구상에서요? 달이 지나가는 길. 태양이 지나가는 게 황도라면 천구상에서 달이 지나가는 길을 뭐라 하자? 백도. 근데 이 백도가요, 어떻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대. 얼랄랄랄라, 노랗게 그려놓은 게 백도인데요. 황도와 백도가 얼마?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실제 태양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지. 근데 천구상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 때문이야? 태양의 움직임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황도였어, 그지? 그러면 실제 백도, 천구상에서 달이 움직이는 길 백도는 왜 나타나니? 왜 천구상에서 돌아다녀? 달이 움직이냐? 움직이잖아. 뭐 때문이란 얘기야? 바로 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됐습니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도와 백도가 얼마?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 그러면 이 백도 가지고요, 평가원에는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이런 얘기를 나온대. 연중. 교재 없는 얘기니까 필기를 좀 합시다. 연중 1년 동안에 뭐요? 남중 고도가 변화하는 정도는, 변화의 크기는, 그래, 태양이 크게 변하니 달이 크게 변하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1년 중 남중 고도 변화의 크기는 태양이 많이 변해요? 달이 많이 변해요? 자, 우리는 이미 다뤘잖아. 남중고도는 뭐에 따라 달라지니? 각각의 천체들의 뭐에 따라서요? 적위에 따라 달라지잖아.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저기 아니야. 그래 안 그려? 자, 그렇다면 잘 봐봐. 태양 같은 경우는 최대 적위, 최소 적위가 되겠고요. 달은 어떠냐? 얘가 최대적이고요. 얘가 최소적위가 될 된 거니까 적위의 크기 변화는 태양, 달 누가 더 크니? 태양이 더 크겠죠. 맞냐? 아니 누가 커요? 달이 더 큰 거잖아. 왜? 하지점일 때요 천구의 북극이 더 가깝고요. 동지점 부근일 때는요 천구의 남극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더라? 적의 변화의 크기가 달이 더 크기 때문에 1년 중 남중고도 변화 크기도 누구다? 태양, 달 중에서요 달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정리됩니까? 됐어요? 자, 두 번째 요런 얘기도 나온대. 자, 뭐라고 나오느냐? 보름달이 떴대. 보름달 29.5일마다 보름달이 뜰 텐 거니까, 그지? 상망월 따라서요. 보름달을요 관측을 하려고 하는데 관측 가능한 시간은 여름하고요 겨울이 있다라면 여름에 뜨는 보름달과 겨울에 뜨는 보름달 누가 더 오래 관측 가능할까? 똑같진 않겠지, 그지? 그러면 관측 가능 시간이라는 건 뭐에 영향을 받냐? 보다 높게 뜰수록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어떻더라? 오래 관측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남중고도가 높다는 얘기는 곧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예요? 뭐에 영향을 받아요? 적위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지? 또 게다가 지금 여기 나와는 보름달이라는 놈은 어떨 때? 태양과의 이각이 언제? 180도. 적경이 얼마? 12시간 차이 날 때가 되겠지. 자, 그럼 잘 볼게요. 자, 한번 해보자. 여름이라면 태양이 어디? 하지점 부근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달은 어디 있냐? 적경이 12시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여름철 뜨는 보름달은 저기까지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요. 높게 떠, 낮게 떠? 낮게 뜬다는 얘기야. 반대. 태양이 어떻더라? 여기 동지점 부근에 있으면 겨울이겠지. 이때 뜨는 보름달은 어디 있냐? 달은요 하지점 부근에 있을 텐 거니까 당연히 여름의 보름달인 달의 적이랑 겨울의 보름달인 달의 적이 누가 높니? 겨울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 보통 우리 뭐 동양에서는 뭐다? 음양의 조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양기를 상징하는 게 뭐니? 양기를 상징하는 게 태양이라면 음기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달. 여름에 태양이 높게 떠 양기가 세다라면 겨울은 태양이 낮게 떠 누가 센 거야? 음기가 더 강한 거라고. 달이 더 높게 뜨는 게 겨울, 태양이 높게 뜨는 게 여름. 요렇게까지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캡틴 교재의 169페이지 뭐 나와 있냐? 보름달의 남중고도, 절기에 따른 남중고도, 태양의 적경적이라 아는 거니까 달의 적경적이도요 어떻더라? 적경은 기본적으로 태양과 12시간 차이. 그러면 달의 적경을 한다라면 적위까지도 빈 칸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됐습니까? 정리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캡틴 교재 168페이지 아니구나. 170페이지구나. 170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 식현상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식현상 할 때 식자가 무슨 식자? 먹힐 식자가 되겠다. 먹힐 식자. 자, 일단은 식현상 일식, 태양이 먹혀. 월식, 달이 먹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태양이 있고요. 광원이 있다라고 치자라면 요렇게 천체가 있다라면 잘 봐봐봐. 자, 위쪽에서 나온 빛 같은 거 빛은 온 사방으로 뻗어나가되 어떻더라?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 결과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태양 위쪽에서 나온 빛이 도달하지 못한다, 그지? 반면 아래에서 나온 빛 같은 경우도요, 요렇게 진행하다 본다라면 어떻게 되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태양 아래에서 나온 빛 도달하지 못하는 거지, 그지?
그 결과 어떻다요? 여기 그림자가 겹쳐지는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태양빛이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는 뭐다? 본 그림자. 반면 위나 아래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광원, 태양의 일부가 도달하지 않는 뭐다? 반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자,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 봐봐. 태양, 달, 지구 순으로 놓여 있는 거다, 그지? 달이 어디 있을 때? 여기에 위치할 때 어떻다요? 태양, 달, 지구 순이라면 이때 달의 위치를 뭐라고 하자고요? 사계에 위치할 때 어떻다요? 여기 달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는데 어떻더라? 여기 이렇게 본 그림자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태양 어느 부분도 보이지 않아 태양이 완전 사라지는 뭐다요?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개기일식은 어디에서요? 본 그림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반면 어디 여기 부분이나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 둘레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다요? 반그림자 부분일식이 일어나 부분일식은 어디? 달 그림자 중에서도요 반그림자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네. 자, 그러면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게요. 캡틴 교재 170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니? 일식 정의가 뭐다? 뭐에 의해? 달에 의해 뭐가 사라져요?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 따라서 태양, 달, 지구순이기 때문에 이때 달의 위치를 뭐라고 하자요? 삭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미가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거기 아래 보면 개기일식은 어디? 달의 어디에서요? 본 그림자 속에 들어간 지역으로 태양의 밝은 동그라미 부분 광구가 가려지기 때문에 뭐가요? 태양의 대기 부분을 관측할 수 있는 시기. 이 정도가 특징이 되겠고요. 반면 여기 반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태양의 일부가 사라져. 뭐 나타나니? 부분일식이 일어납니다. 달의 반그림자 속에 가려진 지역인 부분일식. 됐습니까? 자, 이제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잘 봐봐. 결국 일식이라고 하면 태양이 먹혀. 누구에게? 달에게. 그럼 태양이 먹히려면 태양이 떠 있어야 먹힐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당연히 언제요? 일식은 언제 일어나? 관측자가요? 요렇게 서 있는 대낮에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달 같은 경우는요, 어떻더라?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게 되겠지. 그러면 달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 공전하는 건 얼마씩? 하루에 약 13도씩 돌아갈 거란 말이야. 물론 지구에서 느낄 때 지구 공전에 의해 태양도 움직여 안 움직여? 물론 태양도 움직여. 그치만 태양은 어떠니? 마찬가지 서에서 동으로 얼마 움직이냐? 하루에 1도밖에 안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상대적으로 태양보다요 달의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정리되겠으니?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 아주 중요한 얘기. 일식이 관한 문제가 나온다라면 반드시 이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일식이 일어난다라면 태양의 어느 쪽부터 가려질까요? 라는 얘기를 할 거야. 어느 쪽부터? 태양의 어느 쪽부터 사라짐이라고 정리가 되셔야 되겠는데, 자, 실제 지구는 둥글지만 얘가 느끼는 땅은 이렇게 평평하다고 느낄 테고요. 얘가 느끼는 하늘이 이렇다라고 느끼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관측자 머리 꼭대기 남쪽. 그럼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그래. 지금 봐봐. 달이요 이렇게 와서 태양을 가리게 될 텐 거니까 요 관측자가 느낄 땐 그림상에 태양의 위부터 가려집니까? 아래부터 가려집니까? 위쪽부터 가려지겠네. 그러면 그림상 위쪽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니? 그래요. 서쪽입니다. 태양의 어디부터요? 서쪽부터 사라진다. 절대 기억하셔야 되는 얘기. 절대 기억하셔야 되는 얘기.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 얘가 볼 때 이쪽이 먼저 가린다. 얘가 느낄 때 오른쪽에 왼쪽이야. 오른쪽이 되겠지, 그지? 또는 우리는 뭐라고요? 지면상 오른쪽을 뭐라 불렀니?
지면상 오른쪽을 서방, 지면상 왼쪽을 동방이라 불렀죠. 그래서 태양의 서쪽이라 하면 관측자가 느끼는 어느 쪽? 그래요. 오른쪽부터 사라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됐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양은 오른쪽부터 사라집니다. 그 오른쪽이 바로 뭐다? 서방, 서쪽 방위부터 사라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일식 문제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나온 얘기가 그래 일식은 언제 일어나요? 낮에 일어난다고 했었지. 근데 달은 어떻더라?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될 텐 거니까 대낮에 달이 어디 있다고요? 대낮에 달이 여기 있다라면 이날 아침에는 어디 있겠냐? 바로 여기 있었을 거고요. 저녁에는 어디? 낮 지나서 저녁에 여기 오게 될 거란 얘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아침에 달의 위치가 되겠고요. 해질녘 저녁에 달의 위치가 될 겁니다. 정리되겠니? 어허. 자, 그러면 보자. 일식이 일어난 날 당일날 아침에는요. 당일날 아침에는 태양과 달 중에 누가 먼저 뜨겠냐? 아침에는요. 달이 먼저 떠요? 나중에 떠요? 아침에 달이 여기 있었고요.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 때 달이 남중. 좀 지나야 태양이 남중하게 될 텐 거니까 먼저 남중하는 게 먼저 뜨겠다. 따라서 아침에는요. 달이 먼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일식이 일어나는 날 당일날 저녁에는요. 달이 어떠냐?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와 있을 텐 거니까 요때 태양이 남중했다라면 달은 어떠니? 좀 더 지나야 남중하게 될 텐 거니까 달은 어떻게 먼저 집니까? 나중에 집니까? 달이 나중에 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떴다가 나중에 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루 동안의 태양이 천구상 움직임보다 달의 천구상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됐습니까? 일식.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되겠니?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정리가 되셨다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또 해볼 거냐면, 자, 봐봐. 자, 교재 여기 살짝 지울게요. 교재 그림 보면, 교재 170페이지 보게 되면 뭐 나와 있니? 금환일식이라는 게 나와 있죠. 금환일식. 금환일식은 뭐야? 라는 얘기인 건데, 실제 태양은 어떻게 달보다 무진장 큰 거지, 그지? 그렇지만 지구에서 봤을 때는 어떻더라? 크기가 비슷하게 보여. 신식경이 비슷해.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태양이 워낙에 멀리 있기 때문이잖아, 그지? 그러면 달 같은 경우도요, 지구 둘레를 공전하되 어떻더라? 케플러 법칙에 따라 타원궤도 법칙에 따라 타원궤도를 따라 공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도요, 지구 둘레를 돌아가되 상대적으로 지구와의 거리가 좀 멀 때가 있고 가까울 때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처럼 상대적으로 달이요, 지구랑 좀 더 먼 거리를 공전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좀 더 작게 보이겠지. 에이, 우리 셀카 찍을 때 그러잖아. 특히 여학생들, 그지? 셀카 카메라 들이대면 서로 어떻게? 뒤로 막 가잖아, 그지? 왜? 조금만 뒤로 가면 어떻게? 내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이 어떻더라? 우린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멀 때 우린 뭐라 불렀니? 원일점이라 불렀잖아, 그지? 달이 어딜 지난다? 상대적으로요, 지구와 먼 지점, 원지점을 지날 때, 원지점을 지난다라면 달의 시직경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다 작게 나타나.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고요. 캡틴 얼굴이 태양이라면 원래 달도 이만히 다 가렸는데 달이 좀 조그맣게 보여. 다 가려? 못 가려? 못 가리고 테두리만 남지요. 무슨 모양? 교재 170페이지 그림 보이니? 아주 낭만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모양? 금고리 모양으로 보여. 금고리.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자? 금환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가 둥글 환자. 금고리 모양으로 보인다. 자, 금환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해 고리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 됐습니까? 정리되겠니? 자, 그러면 잘 봐봐. 그냥 일식하고요. 금환일식을 어떻게 구분하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아주 쉬워. 자, 봐봐.
그냥 일식 같은 경우는 봐요. 빛의 진행 경로가 이렇게 나타나. 그치만 그만 일식이라고요?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와! 빛의 진행 경로가요? 슝, 슝, 크로스 나타난다. 그지? 빛의 진행 경로가 크로스 된다라면 우리는 뭐구나? 아, 그만 일식이구나. 요렇게 기억해 주신다라면 헷갈리지 않고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일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일식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식. 자, 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방향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뭔 얘기인 거 하니? 자, 이렇게 지도를 그려볼게요. 지도를 그리고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라면 결국은 일식이란 게 뭐냐? 달이 태양을 가려, 다시 말해 달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역에서 뭐니? 일식이 일어나겠지. 그렇다면 달 그림자가요? 어디? 우리나라의 서쪽, 우리나라의 동쪽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서쪽에 뭐 있냐? 중국이 있겠고요. 동쪽에는 뭐 있어요? 일본이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달 그림자가 드리워져. 이렇게 달 그림자 드리워진다라는 건데, 자, 일식이 일어난다라면 중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 먼저 일어날까요? 다시 말해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 중에서 어디 먼저 일어나겠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실제 지구가 자전하는 걸로 따져보자. 지구 자전 방향은 어디? 서에서 동으로 일어날 거야. 그치?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이 태양이고요. 이게 달이고 내 얼굴이 지구라고 치자라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이 일어나겠지. 맞냐? 달에 의한 그림자가요. 자전 방향대로라면 이쪽 먼저 이쪽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거야.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실제 지구 자전의 의함은 달의 그림자가 상대적으로 지표면을 이동하는 방향은 어디부터? 그림자가 이렇게 옮겨갈 텐 거니까 어디부터 나타나니?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실제 지구 자전 말고요. 그림자의 이동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이 태양이고요. 캡틴 얼굴이 지구라면 달은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하겠지. 그렇다면 그림자가 어디부터? 여기 먼저 여기 먼저 생기겠지. 나중에 생기겠지. 그러면 달 공전에 의해 그림자가 지표면을 옮겨가는 방향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옮겨가게 될 거 아니야. 그딴 얘기는 뭐다요? 달의 공전에 의해 공전 방향 어디? 서에서 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달의 공전에 의해 달 그림자가 이동하는 방향인 어느 방향? 서에서 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실제 지구자전과 달의 공전에 의해 달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곳이 달라질 텐데, 방향이 달라질 텐데 반대가 나타나게 되겠지. 반대가 나타난다고. 그럼 지구자전은 얼마가 아니야? 얼마 어떻게 돌아가? 지구자전은요? 시간당 15도씩 돌아갑니다. 맞죠? 달의 공전은 얼마 돌아갑니까? 얼마 돌아가요? 13도 돌아가.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에. 얘는 시간당이 왜 하루당? 고쳐볼까요? 얘는 얼마가 되겠냐? 13도라는 각도를 24시간 동안 돌아가게 되겠지. 0.5보다 조금 더 큰 숫자야. 그럼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겠지. 그럼 당연히 일식이 진행 방향은 서에서 동이야? 동에서 서야? 얘가 더 클 테니까 동에서 서여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일식 진행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일어납니다. 중요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쌤! 왜? 얘가 얘보다 빠른데 왜 얘대로 나타나요? 라는 얘기거든. 근데 실제 지금 여기 적어놓은 속도라는 건 무슨 속도냐? 시간당 15도, 시간당 0.5도가량. 뭐다?
각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실제 그림자가 이동하는 각속도예요? 아니, 선속도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따져볼까요?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자전한데 얼마만큼? 15도만큼 돌아간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동하는 꼴이야. 그치? 근데 달은요? 시간당 0.5도밖에 안 움직이는 꼴이지만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는요? 달까지의 거리가 어떠냐? 무진장 멀게 나타나.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0.5도밖에 안 되는 각이지만 이동하는 거리는 어떠냐? 훨씬 더 누가요? 얘가 더 큰 꼴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뭐다? 얘 영향대로요? 뭐다? 일식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일반적인 인터넷 강의에서 잘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막연하게 사실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중국에서 먼저 일식, 다음에 일본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막연하게 외우라는 게 쉬워, 캡틴은. 그래서 어떻더라? 조금 깊이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매년 뭐 수능 한 달 정도 앞두고 1등급 찍는 친구들이 있잖아. 좀 깊이 있게 공부한다 친구들이 쌤! 자전 이렇고 공전인데 누구냐? 그거예요. 라고 질문을 가끔씩 해와.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래 덜 떨어진 문과가 아닌 똘똘한 이과생들인 거니까요. 요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다? 캡틴 교재 171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 그래 일식에 관한 거. 어느 지역부터 일어나요? 서에서 동. 게다가 본 그림자에서만 개개의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들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 소리는 캡틴 교재 172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 자, 월식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식. 자, 일부러 캡틴이 또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겁니다. 일식과 비교하기 위해. 일식이 뭐다요? 태양이 먹히는 거라면 월식은 어떻게? 달이 먹히게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달이 먹힐 때는 언제 먹히겠냐? 달이 떠 있고 밝게 보여야 먹힐 부분이 있는 거겠지, 그지? 따라서 어떻더라? 자, 달이 먹히는 월식인 어디요? 요렇게 태양, 지구, 달 순. 다시 말해 달의 상대적 위상이 망일 때 나타납니다. 자, 일식이 사계에서 일어난다라면 월식은 어디? 망에서 일어난다는 얘기. 자, 그러면 172페이지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월식 정의는 뭐다?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뭐가 가려져요?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월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달의 위치는 뭐다? 태양, 지구, 달. 뭐라고 한다고요? 망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습니까? 앞서 나왔던 일식 같은 경우는 어땠었냐? 본 그림자에서 개개의 일식, 반 그림자에서 부분 일식이 일어났죠. 자, 근데 재미난 거 볼게요. 얘 보세요, 얘. 만약에 달이 어떻게 요렇게 걸쳐 있다라면 얘는 어디 속해 있냐? 반 그림자에 속해 있는 거지. 그러면 반 그림자 속해 있을 때 얘는요, 월식이 일어날까요?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태양 같은 경우는 있잖아. 스스로 빛을 발하는 전체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려져도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치만 달이 밝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반그림자 있을 때는 보세요. 어디? 태양 위에서 오는 빛은 가려서 안 도달하지 못하겠지. 그치만 뭐냐? 태양 아래에서 나온 빛이 도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얘는 반사빛이 있냐 없냐? 있네. 달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따라서 얘는 반그림자일 때는 뭐라고요? 월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월식 아니면 뭐라고 해? 그래, 상대적으로 반사할 빛이 적어서요, 달이 어떻더라? 덜 밝게 보여. 뭐라고 하자? 반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식이 아니라 뭐? 반영식.
됐습니까? 월식이 아니라 반영식이라고 부르겠고요. 그럼 월식은 언제 일어나? 그래, 여기 나와 있는 어디요? 철저하게 어떻게 태양빛이 완전히 가려지는 어디에서만 나타나? 월식은요, 본 그림자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본 그림자에 쏙 들어갔네. 뭐 일어나? 개기월식이 일어나겠고요. 본 그림자에 걸쳐 있어야 뭐 일어난다? 부분월식이 일어납니다. 정리가 되겠니? 아하. 정리가 되겠죠? 자, 게다가 아까 전에 나왔던 일식 같은 경우는 어떠니? 일식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어떻더라? 달이 작기 때문에요. 달 그림자도 어떻게 나타나? 조그맣게 나타나지, 그지? 여기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일식이 관측이 된다라면 어떠냐? 월식 같은 경우는 밤인 곳이면 여기 살던 모든 곳에서 월식을 관측할 수 있어요. 왜? 지구 그림자는 달 그림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일식은 일부 지역, 월식은요, 밤인 지역 전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냐? 보세요.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보름달이야, 그지? 자, 그러면 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부터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슝 하고 이동하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반영식이 일어나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어디에? 본 그림자에 쏙 들어간 지역에서 뭐 나타나? 월식이 일어나겠지. 자, 그럼 볼게. 이 관측자가 느끼는 땅은 이렇다라고 느낄 테고, 얘가 느끼는 하늘이 이렇다라면 남쪽, 북, 동, 남, 서가 되겠네. 그지? 자, 아까 전에 일식은 뭐래요? 태양의 서쪽부터 일어난다 했지. 자, 비교하려고 일부러 그대로 둔 겁니다. 월식은 달이 사라지는 건데요. 이렇게 간다라면 달의 그림자 위, 아래 어디부터 사라져? 위쪽부터 사라지겠지. 위쪽이 어디니? 동쪽이 되겠구나. 서쪽이 아니고요. 어디부터? 달의 동쪽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까 서쪽이 뭐였니? 오른쪽이었다라면 동쪽이면 어디? 달의 왼쪽부터 사라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고. 일식이 일어나는 거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자, 캡틴이 뭐 이렇게도 얘기해. 난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 뭐 유치한 방법이긴 한데, 얘들아, 흔히 우리 오른손 왼손이라고 하냐, 왼손 오른손 하냐? 기억, 니은, 디귿순으로 하더라도 오른손 왼손이 먼저 지기지. 오른손 왼손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 흔히 태양과 달을 부를 때 달과 태양이라고 합니까? 태양과 달이라고 합니까? 나는 달과 태양이요. 그런 친구들 이런 거 쓰지 마. 뭐 일반적으로 뭐다? 태양과 달, 오른손 왼손, 태양과 달, 오른손 왼손, 태양, 달, 오른손 왼손. 태양 어디부터? 오른쪽부터. 달은 어디부터요? 왼쪽부터. 캡틴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유용한가요? 또 우리 또 이런 게 얘기하잖아. 뭐다? 이렇게 뭐다?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 둘레를 누가 돌아가? 달이 돌아간다면 절반 날로 오른쪽을 뭐라고 하냐? 동방서방. 서방이라고 하고요. 절반 날로 왼쪽을 뭐라고 했니? 동방이라고 했지. 동쪽이요,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 정리됩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오른쪽부터, 달은 어떻게요? 왼쪽부터 사라져요. 자, 또 일식 일어나는 날에는 어땠다? 아침에 누가 먼저 떠? 누가 나중에 져? 따졌었지, 그지? 그치만 월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식일 때에는 태양과 달의 이각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질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월식에서는요, 이 얘기들이 의미가 있냐 없냐? 의미가 없다고. 묻지도 않아요. 왜? 이각이 180도인 건데 먼저 뜨고 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겠지. 그래서 항상 먼저 뜨고 진다라고 묻는 것은 뭐에 관한 얘기? 일식에 관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식은 이런 얘기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달은 어디부터요? 왼쪽부터. 달의 동쪽부터 사라집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시면 할 거는 본 그림자에서만, 반 그림자에서는 뭐다? 월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일식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뭐일 때? 사기일 때 일어나고요. 월식은 언제 일어나니? 상대적인 위치가 망일 때 일어나는 거야. 정리됐지? 자, 근데 우리는 삭과망 달의 위상을 기준으로 하는 게 29.5일. 29.5일마다요. 삭 한 번, 망 한 번 일어나죠. 그러면 매달 어떠냐? 일식과 월식이 나타나나요? 아니, 나타나지, 그지? 자, 삭과 망일 때마다 어떻더라?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식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야? 왜냐하면 천구상의 태양이 지나가는 길, 뭐요? 황도와 천구상의 달이 지나가는 길인 백도가 얼마만큼? 5도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일식월식은 언제요? 황도와 백도가 교차하는 점. 다시 한번 여기다 크게 그려봅시다. 천구가 있고요. 지구적도가 이렇게 있다라면 황도는 어떻게 해요?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고요. 백도는 어떠냐? 얘랑 5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뭐요? 황도, 노란 게 백도라면. 그러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황도와 백도가 만나는 교점인 여기에서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교재에 있는 그림대로라면 요 교점을 뭐라고요? A라고 두고요. B라고 뒀단 말이야. 문제 그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태양이 어디 있고요? A에 있고요. 달이 B에 있다라면 일식월식 뭐겠니? 당연히 이 각이 180도 망이 될 텐 거니까 뭐다? 월식이 일어난다는 얘기라고요. 됐습니까? 자, 봐봐. 태양이 하지점에 있고요. 달이 동지점에 있어요. 얘 무슨 달? 보름달. 월식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왜? 황도백도가 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딱 일직선상이 되어야만 가려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얘가 A, B라면 뭐니? 월식이 일어나겠고요. 만약에 A에 있다라면 뭐 일어나겠냐? 엥? 얘랑 얘가 A에 있으면 충돌해? 말 돼? 가능하냐? 가능한 거지. 얘는 어디까지나 뭐냐? 천구상의 위치니까. 그죠? 달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다라면 태양도 천구상 여기, 달도 천구상 여기 있는 거니까 겹쳐지는 걸로 보이겠지. 그럼 결국은 당연히 이때 뭐 일어나겠냐? 사기겠지요. 일식이 일어나겠네. 반대로 달이 A, 태양이 B에 있다라면 마찬가지 뭐다? 망의 위치, 월식이 일어나겠고요. 이렇게 B에 있다면 뭐 일어나? 마찬가지 일식이 일어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래서 실제 황도와 백도가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매달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실제 얼마만에 한 번씩 교차하니? 약 18년 주기로 교차한대. 그래서 일식월식 일어날 때마다요. 매스미디어 언론에서 난리가 나는 거라고.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우리는 뭐다요? 일식, 월식, 식현상에 관한 얘기와 달의 위상 변화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74페이지, 175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114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자, 가와나님 서로 다른 날 우리나라 과제가 달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가에 나와 있는 달이 무슨 달이니? 반달은 반달이야, 둘 다, 그지? 누가 상현달이고 누가 하현달일까요?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똑바로 뜬다라면 어떻게 되겠냐? 요렇게 뜨게 되겠지. 왼쪽 둥근 반달 하현이 되겠다. 왜 하현달이니? 달이 떠오를 때요 어떤 모양? 관측자가 느끼는 아래가 둥근 반달이라. 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게 될 거예요. 반면 얘는 어떠냐? 똑바로 떴을 때 오른쪽 둥근 반달. 진다라면 어떠냐? 이렇게 지겠지만 떠오를 때는 어떠냐? 위가 둥근 반달. 그래서 얘가 상현이 되겠고요. 얘가 뭐가 되겠다? 하현이 됩니다. 이래서 상현, 사현 좀 구분 좀 하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는 달의 고도가 뭐다? 높아질 때 관측된 거고요. 당연히 새벽에 관측되는 건 뭐냐? 하현달이 될 텐 거니까 가가 되겠습니다. 상현달은 초저녁에 남종할 텐 거니까, 그지? 자, 가가 관측된다부터 일주일로. 하현 다음에 보름달일까요? 아니, 뭐가 돼야 돼? sak이 됩니다. 삭, 상현, 망, 하현, 다시 sak이 될 텐 거니까. 됐습니까? 다음, 나에서 태양의 적경이 6시. 자, 또 나왔네. 적경 얘기가요.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라면, 달이 지구 둘레를 공전하되 상현달로 보이려면 달 어디 있어야 되니? 여기 있어야 상현달이 되겠지. 그렇다면 이렇게 적경선을 그는다라면 태양의 적경이 몇 시요? 6시. 반시계 방향 12시, 18시, 0시가 되겠네. 달의 적경은 몇 시? 12시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달의 태양까지 거리와 겉보기 등기 나와 있는 건데, 자, 결국엔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달이 어떻더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가장 태양과 거리가 가까울 때가 뭐다? 사계의 위치에 해당할 테고요. 가장 멀 때가 망이 되겠네. 끝났네. 그딴 얘기는 뭐다? 거리가 멀 때 망이 되겠고요. 가까워요 삭, 멀면 망, 끝나버린 거지. 게다가 밝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삭과 망 누가 막니? 밝은 게 망, 얘가 뭐가 되겠다요? 사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났네. 각 그래프 위상이 보름달인 것은 가에서는요 기역과 티귿이 되겠고요. 나에서는 C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의 A는 망 다음에 삭전인 거니까 A는 뭐에 해당할까요? 하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삭 다음에 뭐가 되겠다? 상현, 망이 될 텐 거니까 상현이 아니어요 하현입니다. 초저녁에 남종할 때는 상현달이 되겠지. 가에서 어디와 어디? 삭, 상현, 망. 얘가 상현이 될 텐 거니까 니은과 디귿 사이가 되겠고요. 나에서 달과 태양의 거리가 멀어져? 망에서 사구로 갈 때는 가까워져요. 사계에서 망으로 갈 때 어두워지겠네. 사계에서 망으로 갈 때 어두워지겠네. 라지 B와 C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175페이지 세 번째 문제. 뭐에 관한 얘기? 일식에 관한 얘기가 되겠다. 자, 이날 달 당연히 일식이 될 텐 거니까 달의 위상인 사기여야만 하겠네. 게다가 일식이 일어날 때 지금 그림이 반전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가 보이니? 이글 태양의 대기가 보이는 뭐다? 개개일식이 될 텐 거니까 본 그림자 어디다요? 라지 A에 속한 지역이 되겠네. 일식은 태양의 어느 쪽부터요? 태양의 오른쪽이 뭐니? 서쪽부터 사라집니다.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일식이 먼저 관측 결국 뭔 얘기입니까? A, B, 서쪽, 동쪽 어디부터? 서쪽부터 일어나고요. 이유는 뭐다? 달 그림자 이동 방향이 바로 뭐다요? B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고요. 마지막, 이날 아침에는 일식이 일어나는 거. 누가 먼저 뜬다고요? 달이 먼저 뜨는 거고요. 질 때에는 달이 나중에 집니다. 태양이 먼저 진다고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175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냐? 월식이라고 나와 있네. 월식이면 기본적으로 뭐다? 망. 자, 게다가 가 그림이 반전이 돼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달 어디부터 사라졌냐? 지금 여기부터 사라졌고요. 여기 이렇게 사라지는 꼴이지. 여기가 아니구나. 오른쪽이 사라지는 꼴이지. 얘는 다 사라진 꼴이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가는 뭐다요? 지금 달이 왼쪽, 오른쪽 어디부터 사라집니까? 달의 왼쪽부터 사라집니다. 기억하셔야 된다, 그지? 오른손, 왼손, 태양, 달은 왼쪽부터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얘가 먼저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위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딴 얘기는 현재 달이 뜨고 있냐, 지고 있냐?
뜨고 있음을 의미할 텐 거니까 뭐구나요? 동쪽이구나. 또 게다가 이날 달은 어느 방향요? 서에서 동. 달의 왼쪽부터 사라지려면 A가 먼저야, C가 먼저야? C가 먼저. 이런 순으로 나타나겠구나. C, B, A 순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월식이 일어날 때는 뭐다요? 달의 상대적 위상인 망이 될 텐 거니까 망 보름달 일주일 후에는 뭔 달이 되겠냐? 뭔 달이 될까요? 일주일 후 달은 무슨 달? 망 다음에는요 하현달이 되겠고, 하현달이 남조하는 건 언제? 새벽녘 06시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A 중심과 C 중심을 이어. 우와, 이렇게 이어버리래. 그림이 좀 그러네. 다시 한번 중심을 이어요. 이렇게 이었대. 결국은 얘가 어떻더라? C, B, A 순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이어놓은 손이 뭐다요?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니? 라고 묻는 건데, 실제 천구의 적도라고 나란하다라는 건 뭐에 관한 현상일 때? 일주운동. 다시 말해서 뭐다요? 지구의 자전에 의해 일어나는 겉보기 운동. 자전에 의한 시운동일 때나 뭐다요? 천구의 적도가 나란한 거지. 그러면 실제 달이 CBA 순으로 움직인 게 지구의 자전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니? 바로 얘는 뭐다요? 달의 공전에 의한 거가 되겠다. 따라서 얘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가 되겠고요. 굳이 고치려면 이은서는 뭐랑 일치한다요? 얘가 바로 뭐에 해당해? 천구상에서 달이 공전에 의해 일어나는 뭐다? 백도와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깊이 있게요. 다음 마지막, 이날 달에서 태양을 관측한다라면 결국 월식이라는 게 뭐였냐? 월식이라는 게 태양, 지구, 다음에 달, 망이 될 텐 거니까 달에서 태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달에서 태양이 안 보인다. 태양이 사라진다. 달에서 관측하면요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가 있겠네? 정리가 될까요? 자, 게다가 아까 전에 깜빡하고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뭐다? 요 그림 한번 봐볼까? 교재 그림 한번 봐보세요. 175페이지 가의 그림 보게 되면 자,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개기월식일 때 봤더니 봐봐. 완전히 사라진 깜깜한 부분이 아니라 어떠냐? 덜 어둡게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실제 개기월식은 뭡니까? 달이 지구 그림자에 다 먹혀. 맞지? 그러면 개기월식일 때는요 달이 관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달이 관측이 된다 안 된다? 달이 관측이 아니 되는 게 아니라 됩니다. 4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야! 뭔 얘기야 이게? 개기월식 때는요 어떻더라? 달이 관측되는데 어떤 색달로요? 붉은색 달로 관측이 됩니다. 이게 뭔 얘기죠? 자, 봐봐. 실제 태양 있고 지구 있고 달이 있다라면 봐봐. 태양빛이 그대로 올 때 지구에 도달해야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구 둘레에 뭐 있냐? 이렇게 대기가 있지.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직접 전달되는 빛은 도달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진행하는 빛들이 원래는 여기 도달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지구 대기에 의해 일부 빛이 어떻게 됩니까? 산란되어 붉은 빛이 어떻게 달에 도달하기 때문에 실제는 개기월식이라 하더라도요 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뭐다? 붉은 달로 관측이 됩니다. 개기월식 달이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우리는 뭐다? 달에 관한 얘기, 수능에 나올 만한 평가원 기출문제 나올 만한 어지간한 테마는 다 다루었습니다. 어렵지 않겠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심성입니다.